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 좀 장이 좀 많이 좀 힘든 그런 날이셨죠? 그래도 이제 아침에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좀 영상을 올렸는데 너무 힘드신 상황이실 것 같아서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영상을 좀 올렸어요. 그래서 그 영상 한번 좀 같이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어디로 갔지? 여기 보시면 제 유튜브 아침에 이렇게 올렸어요. 거래두기 4단계에 대해서 올려드렸는데 요거 거기에 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린 게 좀 있어요. 있는데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뭐 장이 많이 빠졌는데 오전에 이제 저 영상에서 이제 설명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이 지수가 쭉 폭락, 여기서부터거든요. 쭉 폭락을 했고 3188에서 반등을 하면서 내려왔고 아마 영상 촬영할 때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이쯤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3200 회복해서 3205를 뚫고 올라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거 이제 한번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뚫어갖고 지금 3217까지 가서 끝났죠. 그래서 오후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을 해주면서 끝났어요. 오전에 쭉 빠졌다가 저점이 3188까지 갔거든요. 근데 오후장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을 하면서 갔는데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원래 이제 지수가 보면은 이렇게 쭉 올라오면은 한번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한번 에너지를 조금 푸는 역할을 해요. 일종의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자동차도 막 무한정 그 RPM 올리면서 악셀을 막 밟으면은 온도가 막 올라가고 차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잘못하면 엔진 퍼지잖아요. 엔진 고장나고 막 잘못하면 불나요. 그래서 뭐죠? 식혀주는 과정이 필요하죠. RPM을 낮춰주면서 식혀주는 과정도 필요해요. 그런 것처럼 막 달아올랐는데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숨고르고 갈 타이밍도 필요한 거예요. 무작정 막 그냥 열만 가면 주전자가도 무조건 열만 가고 하다 보면 물 다 증발하고 그러다 보면은 막 타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어느 정도 물 끓고 물이 바글바글 끓고 있으면 불 꺼주잖아요. 그리고 물 쓰고 그렇게 하죠. 나중에 할 땐 물 다시 붓고 하고 그런 것처럼 바글바글 했으면 어느 정도는 이제 꺼줘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 근데 지금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올라가서 여기 잠깐 조정은 있었지만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막 숨 안 쉬고 막 랠리를 했어요. 계속 랠리에서 올라와서 3300까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신고가 갱신의 역대 최고 지수를 계속 경신하면서 막 달렸는데 와, 역대 최고를 이런 식으로 빠르게 갱신해 가는 게 사실은 완전히 경기 호황 또는 뭐 전체적으로 뭔가 큰 호재들이 막 넘쳐날 때 그런 때도 쉽지 않은 건데 뭐 코로나 팬데믹이 회복된다, 포스트 코로나로 간다 이런 이유 때문만으로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급으로 올렸어요. 수급으로만 올리다 보니까 결국 뭐죠? 조정이 필요했던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조정을 보면은 과거 사례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3250 정도 돼요. 대충 볼게요. 그냥 여기 3120 정도 돼요. 그럼 130 정도 되죠. 3250 치고 3250에서 3100 한 20 이렇게 빼면은 3150 빼기 3120 하니까 3250 빼기 3150이니까 뭐 130 정도 되죠. 그쵸?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유폭 여기 3220이라고 쳐요. 여기는 3120 한 100포인트 정도 되죠. 그러니까 100에서 한 120포인트 그 정도 이렇게 좀 뺐었단 말이에요. 한번 숨고르기를 할 때. 근데 오늘 보면 뭐죠? 3300 기준으로 여기 저점까지 가면 1800이었거든요. 1800이면 1880이니까 대충 1800 한 120 가까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숨고르기 할 만큼 이제 뺐죠. 그러면서 뭐죠? 고점 대비 3217도요. 한 83포인트 정도 지금 빠져 있죠. 80포인트 좀 넘게 빠져 있는데 뭐 이 정도 구간에서 살짝 숨고르기 하다가 이제 다시 작업을 하던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전반적인 수급 상황을 보면은 내려오다가 이제 다시 좀 너무 과했나 해서 좀 올라온 상태 이런 상태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안심을 하면 안 되는 자리예요. 3200 지키는 걸 꼭 봐야 되고 오늘은 이제 3200 하단까지 눌렀다가 그건 과해 너무 심해 오버야 그러면서 반발로 해서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월요일날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를 볼 때는 제가 볼 때 월요일은 이제 여기서 한번 살짝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기본적인 상황은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에요. 오늘 뭐 저가 매수 찬스 정말 좋은 날이죠. 그래도 여전히 현금 보유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외국인들 오늘 뭐 최근 거의 역대급, 저번에 6월 며칠 날인가 한 번 있었는데, 네, 6월 18일인가 이때 이후에 또 역대급으로 뭐 매도만 본 거예요. 순매수가 아니라 매도 규모만 볼 때는 4조 2,200, 그러니까 거의 한 4조 2,300억 가까이 매도를 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네, 매도를 했어요. 순매도 규모만 봐도 1조 3천억. 네. 자, 이게 왜 이러냐?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거리두기 4단계, 뭐 여러 가지 뭐 국제 유가 오펙의 문제들 나오는데, 사실 한국 증시에서 외인들의 매도는요, 약간 그런 거 이제 좀 핑계예요. 뭔가 툭 하고 매도하고 싶은데 거의 매도거리를 찾고 싶었던 거고, 최근에 외인들 보면 3,300 이후로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보시면 3,300. 왜냐면 여기는 너무 강한 천정이다 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좀 더 차익 실현이 나왔죠. 실제로 이 외인들의 수급을 보시면 이제 차익 실현물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고점 대비. 그쵸?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인들은 지금 뭔가 이제 돈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오늘 거리두기 4단계 발표한다 그러니까 얼씨구나 하고 판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거리두기 4단계로 물론 자영업자분들 좀 힘드실 거고 좀 잘 이겨내시면 좋겠는데, 자영업이나 일부 업종들이 좀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공장들이나 이런 데 일부 영향을 받겠지만, 기본적으로 산업, 지금 포스트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이후에 경기가 회복하면서 건설, 그 다음에 뭐 IT도 그렇고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은 솔직히 제가 볼 때는 큰 타격을 볼 만한 게 별로 없거든요. 차는 뭐 어차피 없어서 못 팔고 있고 사전 예약도 받고 있었고,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쪽도 이미 뭐 생산해 나가고 투자하고 생산해 나가면서 늘리고 있고, 자동차도 서서히, 자동차 아까 했죠. 반도체 부분도 이제 서서히 조금 더 생산량 늘리면서 해 나가고 있고, LCD, OLED 뭐 이런 쪽도 그렇고, 솔직히 지금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큰 손해 볼 거는, 당장 조금 손해가 나올 만한 건 요식업, 네, 요식업종, 그 다음에 그 호텔이나 이런 쪽, 레저 쪽, 그리고 여행 쪽, 이런 쪽은 어쩔 수 없어요. 당장은 조금, 네, 주춤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마냥 주춤은 아닐 거예요. 4단계 풀리면서 또다시 갈 테니까 얘가 조금 더 내려갈 텐데, 내려가면 저가면서 기회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항공 중에서도 대한항공이나 이런 거는 단순 항공, 여객 항공이 아니라 화물 항공까지는 많이 늘리고 있죠. 이런 애들은 뭐 큰 영향 받을 거 없어요. 네. 그럼 뭐예요? 영향 받을 거 별거 없는데 왜 오늘 다 죄다 쭉 내려갔어?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실 수 있는데, 오전에 보면은 코스피만 볼 때 상승한 종목은 한 40몇 종목밖에 없었고, 그것도 인덱스, 인버스 포함해서요. 인버스는 사실 종목이라 볼 수 없으니까, 인버스 이런 거 빼면은 사실 상승한 종목이 별로 없었고, 하락한 종목이 거의 뭐 800 몇십, 40인가 이상이었는데, 지금 장 종료 기준으로는 상승한 종목이 149, 하락한 게 739예요. 뭐, 그냥 약간 뭐죠? 그 본래 가격으로 그냥 그 상태로 끝난 거는 이제 24종목이 있는데, 하락이 훨씬 많은 날이잖아요. 그쵸? 하락이 훨씬 많은 날인데, 이 지금 보면은 이 거리두기 4단계로 저렇게 거의 뭐 아까 얼마나 했죠? 740개 가까이 되는 종목들이 하락을 할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있던 상황인가? 네, 또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테마성으로 해갖고 급등해갖고 또 막 올라가면서 추격 매수하면 확 물리고선 떨어지죠. 마찬가지로 너무 과하게 뉴스가 너무 과하게, 그 뉴스에 대해서 증시가 너무 과하게 반응할 때는 그것도 다시 반등하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좀 볼 수 있는 장이 아닐까. 당장 그 4단계로 인해서 큰 타격을 볼 만한 데는 아까 말씀드린 거, 여행이나 호텔, 그리고 요식업, 그다음에 뭐 마트도 조금 그럴 수 있는데, 마트는 어차피 배송해 먹으니까 뭐, 네, 백화점 이런 데 조금 타격을 볼 수 있는데, 뭐 대부분의 업종들은 사실은 이런 문제들보다는 외인들이 어느 정도 팔고 싶었는데 그 근거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 생각엔. 그리고 외인들이 파는 이유는 이거예요.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달러 환율이 지금 많이 치솟아 올랐거든요. 지금 뭐 1140, 거의 1150원 가까이 지금 올라갔어요. 달러 1500원이면 좋겠네요. 저 달러도 이제 투자하고 있어서. 아무튼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차익 실현도 했잖아요. 쭉 여기 많이 올랐고, 이 오르는 과정에
뭐 많이 벌었고 차익 실현을 했어요.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돈 버시면 어떻게 해요? 아, 물론 주식으로 돈 버셔서 다시 주식 사시기도 하지만 또 일부 수익금은 뽑아갖고 다른 데 쓰시기도 하잖아요. 적금 들기도 하시고 나를 위한 투자, 뭐 쇼핑이나 뭐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하시잖아요. 인출을 하잖아요. 인출. 마찬가지로 외인들도 이제 인출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미 증시도 그렇고 좋잖아요. 미국 상황도 좋고 미국에 투자할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쪽도 그렇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뭐 당장은 그 델타 바이러스 때 델타 변이 때문에 좀 안전자산 선호 현상도 좀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도 사고 싶고, 그러니까 뭐죠? 외인들 입장에서는 빨리 달러로 사서 달러로 뭐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거예요. 현재 이 달러가 오르는 거는요, 이런 외인들이 지금 차익을 낸 원화를 달러로 매입하는 과정에 매입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달러가 계속 오는 거예요. 자, 이게 별도의 얘기긴 한데, 번외 얘기인데, 자, 달러가 많이 오르면요, 원래는 수출 기업들, 수출은 뭐죠? 물건을 팔고 달러로 받아오잖아요. 수출 기업들은요, 달러가 올라가면, 달러가 이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수출 기업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 벌어요.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100만 달러를 갖고 있는데, 그냥 쉽게 할게요. 1달러에 뭐 1000원이라고 할게요. 1달러에 1000원인데 10,000달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1달러에 1000원이니까 1000만원이죠. 1000만원. 1달러에 1000원인데 10,000달러니까, 그쵸? 1000만원인데 1달러가 1000원이었던 2000원으로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좀 과하긴 한데 2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이 1000만원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심한가요? 2배는? 예를 들어 10%만 올라도 1000원이 1100원 됐어요. 그러면은 1000만원이 1100만원이 돼서 100만원 번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출 기업들은 가만 앉아서 돈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수출 기업들, 특히 어닝 시즌도 있고 하니까 수출 기업들이 달러 보유가 많을 만한 수출 기업들 주가를 한번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근데 원래 이렇게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 달러 상승에 대해서 우리나라 외환당국, 외환은행 이런 데서도 개입을 하지만 이 달러 가격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또 어디서 많이 하냐면, 좀 아까 말씀드린 수출기업,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수출기업이요. 아, 이쯤 올랐으니까 우리가 차익 실현해도 되겠네. 그리고 달러를 매도를 합니다. 대량 매도를 하면서 매도물이 나오니까 달러 가격이 주춤하게 돼요. 그러면서 달러가 안정이 되고 하는 건데, 이 달러가 계속 상승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이 수출기업조차도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달러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오를 만한 달러 가치 쪽에다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계속 달러로 바꿀 거예요. 달러 가치가 올라갈 거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는 판단은 그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가 수출 기업들도 지금 차익 실현에 나서지, 그러니까 환차죠. 환차 실현에 나서지 않고 기다리고 있고. 왜? 달러도 오를 거라고 보니까. 외인들도 달러가 오를 거라고 보니까 달러성 자산에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환전을 하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인들 매도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은 외인들 매도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보다 당연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네, 물론 뼈 아파요. 뼈 아프긴 하지만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면 지금 1조 3천억 가까이, 그리고 4조 이상 매도한 거, 자, 이때 한번 볼게요. 6월 18일이었나? 아, 여긴 지나가 버렸네요. 자, 6월 18일 4조 매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보시면 금요일이에요. 3일 차이 나죠. 금요일날 쭉 청산하면서 4조 매도하고, 그 다음에 21일날 보시면 매도 규모를 확 줄였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매수는 늘렸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이건 아니다. 매수 규모도 조금 일단 줄이긴 했네요. 어쨌든 네, 매도 규모를 확 줄여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죠. 네. 자, 그러니까 월요일 같은 경우도 외인들은 순매도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매도 압박은 좀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드는 거고, 중요한 거는 기간인데, 자, 연기금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끝났지만 오늘 하루 종일 방어를 많이 해주긴 했어요. 네, 주가 방어를 많이 하긴 했는데, 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매도량을 그렇게 많이 확 늘리진 않았어요. 네, 매도량을 갖다가 막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리진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1조 3천억 뭐 이렇게 막 이런 쪽이 있었는데 1조 2천억 조금 3천억 안 되게 한 거니까 막 늘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매도할 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다. 중요한 건 이제 금투인데,
오늘 같은 날도 보면 금투가 막 1조 2천억 막 이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구 늘리진 않았어요. 금투 얘네들 한번 정리하기 시작하면은 막 이렇게 5천억 이상 순매도, 그리고 6천억도 있고, 예전에 한번 뭐 1조 넘게 매도한 적도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확 하는데 1조 2천억 이렇게 보시면. 근데 오늘 그렇게까지 안 했어요. 그건 뭐냐, 그렇게까지 뭐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니고 지수 상황상 어느 정도 차익은 실현해 나가야 된다, 같은 맥락으로 있었던 거죠.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한 겁니다. 자, 외인들이 아무래도 오늘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비차익 거래 쪽에서는 선물 그 프로그램 비차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거는 뭐 큰 의미 없다고 봐요. 다만 이제 매도량이 주는지, 이 외인의 매도가 주는지 체크하는 게 월요일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 차익 거래 쪽 지금 뭐 백오데이션 생겼는데, 이거는 뭐 어차피 지금 워낙에 단기로 지금 지수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현물 자산 자체가 좀 비싸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외인들 입장에서는 월요일날도 순매도가 나올 확률은 좀 있는데, 그래도 금투나 이런 데 움직이며 보면은 월요일날 약간 지수에 반등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오늘 좀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시황, 이게 영상이 길어지면 좀 그러니까 이걸 1부로 마치고요. 2부에서는 사실 오늘같이 조정폭이 나오는 장은요, 그동안 노려봤던 좋은 종목들,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있던 종목들, 그걸 매수하기 정말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저는 사실 그동안 현금 비중이 되게 높았던 편이거든요. 주식보다는 현금이 훨씬 많았어요. 기다리던 게 많이 있었는데 현금 비중이 좀 높은 상태였는데, 어쨌든 현금 중에 일부를 오늘 좀 주식백화점, 어느 분이 딱 표현해 주셨는데, 주식백화점의 할인 주식들 매수하는 그런 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약간 브이로그 형식으로 제가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고 뭐 했는지 살짝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한 주 매매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금요일 오후 그리고 주말 동안에는 주식 잊으시고, 특히 장고 보지 마시고요. 봐봐야 뭐 그렇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리프레시 하시는 그런 주말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